김 씨는 평생 모은 돈으로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2천만 원이나 저렴했습니다. 중개인도 이렇게 좋은 매물은 흔치 않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 김 씨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고 딱 일주일 만에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매일 밤 잠을 설치게 되었고 아침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격만 보고 집을 사면 절대 안 되는 이유, 그리고 값싸게 나온 집들이 숨기고 있는 치명적인 비밀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부동산을 볼 때 우리는 늘 가격에 집중합니다. 평수는 얼마인지,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한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 집에서 실제로 생활하게 될 나 자신의 모습을.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보내고 밤에 잠드는 그 공간이 과연 내게 평화를 줄 수 있는지. 김 씨가 산 아파트는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20년 된 아파트지만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남향의 채광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사 첫날 밤 김 씨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위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겠거니. 하지만 그 소리는 밤 11시가 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자 김 씨는 신경쇠약 직전까지 갔습니다. 위층에 찾아가 보니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층간소음은 계속되었고 김 씨의 고통도 이어졌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왜 이 집이 싸게 나왔는지. 전 주인도 층간소음 때문에 견디다 못해 급매로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기 힘든 집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소음 문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층 소음만이 아닙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엘리베이터 작동음, 심지어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까지. 방음이 제대로 안 된 집에서는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수면의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어지간한 소음에도 잘 잤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소리에도 깨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집이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고문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박 씨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박 씨가 산 아파트는 대로변에 있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 박 씨는 매일 밤 자동차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새벽에 지나가는 대형 트럭 소리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중창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음은 창문만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구조 자체로 진동이 전달되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이사 6개월 만에 그 집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물론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대로변의 시끄러운 집을 비싼 값에 사겠습니까? 박 씨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교통 편리함보다 중요한 것이 조용함이라는 것을.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일조권 문제입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집.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 씨는 저렴한 가격에 끌려 북향 아파트를 샀습니다. 중개인은 요즘은 남향 북향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냉난방이 잘 되니까요. 이 씨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달랐습니다. 집안이 늘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낮에도 전등을 켜야 했습니다. 빨래는 마르지 않았고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씨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집에 있으면 답답했습니다. 의사는 햇빛 부족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억울했습니다. 집을 샀는데 건강을 잃었으니까요. 특히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중년들에게 일조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햇빛은 단순히 밝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이고 기분이고 삶의 질입니다. 어두운 집에서 사는 것은 서서히 생기를 잃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정 씨의 사례는 더욱 놀랍습니다. 정 씨가 산 아파트는 남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햇빛이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정 씨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건축 허가를 낼 때 일조권 침해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 씨의 집은 한낮에도 어둡습니다. 집값은 폭락했고 팔려고 내놓아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두 가지보다 더 교묘하고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공기의 질입니다. 최 씨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깨끗하고 새 것이라 좋았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두통이 계속되고 눈이 따갑고 목이 아팠습니다. 병원을 가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새집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새 아파트의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때문에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최 씨는 실내 공기질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포르말데히드 수치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최 씨는 할 수 없이 몇 달간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난방비는 폭탄이었고 그럼에도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집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집도 문제입니다. 곰팡이 포자, 먼지 진드기, 낡은 벽지에서 나오는 냄새, 이 모든 것이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구조라면 더욱 심각합니다. 강 씨가 산 빌라는 1층이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했고 정원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1층이라는 것은 습기와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비가 오면 바닥에서 물기가 올라왔고 벽지는 금세 눅눅해졌습니다. 곰팡이는 아무리 닦아도 다시 생겼습니다. 강 씨는 천식이 생겼고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바로 주변 환경입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주변이 엉망이면 살기 힘듭니다. 윤 씨는 역세권 아파트를 샀습니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 근처라는 것은 유흥가가 가깝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술 취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고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치안도 불안했습니다. 윤 씨는 밤에 혼자 외출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더욱이 윤 씨의 아파트 바로 앞에는 치킨집과 술집이 줄을 지어 있었습니다. 환풍구에서 나오는 기름 냄새가 집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빨래를 널어놓으면 냄새가 배었습니다. 창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윤 씨는 후회했습니다. 역세권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조 씨의 경우는 학교가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조 씨는 학군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교 근처라 조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등하교 시간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그 소음과 혼잡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학원 차량들이 길을 막고 주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웃입니다. 집은 좋은데 이웃이 문제인 경우 이것은 정말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 씨는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졌습니다. 소음도 확인하고 일조도 확인하고 주변 환경도 둘러보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 옆집 주민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고 공용공간 사용을 두고 다퉜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데 관계가 틀어지니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층 주민이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한밤중에 고함을 지르는 경우, 옆집이 쓰레기를 쌓아놓아서 악취가 나는 경우, 아래층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 경우, 이런 문제들은 집을 보러 갈 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살아봐야 알게 됩니다. 문 씨는 이웃 문제로 결국 이사를 했습니다. 1년도 채 채우지 못했습니다. 위층 주민의 층간소음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주민의 태도였습니다. 항의를 하면 오히려 화를 냈고 더 심하게 소음을 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을 불러도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문 씨는 건강을 해칠 지경에 이르러서야 집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깨닫게 됩니다. 집을 고를 때 가격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왜 이 집이 싼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 본인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값싸게 나온 집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음일 수도 있고 일조일 수도 있고 공기질일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이나 이웃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는 시간대를 달리해서 여러 번 방문하는 것입니다. 낮에만 보면 밤의 소음을 모릅니다. 주말에만 보면 주말의 상황을 모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심지어 한밤중에도 가보십시오.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주변을 샅샅이 살피는 것입니다. 집만 보지 마십시오. 단지 내를 걸어보고 근처 상가를 둘러보고 주변 도로의 교통량을 확인하십시오. 쓰레기장은 어디 있는지, 흡연 구역은 어디 있는지, 놀이터는 어디 있는지 모두 확인하십시오. 셋째는 입주민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들의 인상은 어떤지, 복도는 깨끗한지, 공용공간은 잘 관리되는지 보십시오. 입주민의 수준이 곧 그 아파트의 수준입니다. 넷째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아파트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민원이 많은지, 주차 문제가 심각한지, 관리비 관련 분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해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격이 싸다고 빨리 안 사면 놓친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집은 또 나옵니다. 하지만 한번 잘못 사면 몇 년을 고생합니다. 그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집은 단순히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터전입니다. 매일 돌아가는 곳이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고 행복을 느끼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괴로움의 공간이 된다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가격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을 고르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하지만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치명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평생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구조적 결함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집들. 이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서 씨는 30년 된 아파트를 샀습니다.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어서 새 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첫 장마철을 겪으면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얼룩이었는데 며칠 지나자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위층 화장실 방수가 완전히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수리를 하려고 보니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벽지를 뜯어내자 벽면 전체에 곰팡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누수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전 주인은 그저 벽지만 새로 발라서 감춘 것이었습니다. 서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수리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어갈 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층 주인이었습니다. 고령의 독거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방수공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 씨나 비용을 대겠다고 해도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서 씨는 매 장마철마다 양동이를 받쳐놓고 살아야 했습니다. 집이 휴식처가 아니라 재난구역이 된 것입니다. 황 씨의 경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황 씨가 산 주택은 겉보기엔 튼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주 1년 만에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머리카락만한 실금이었는데 점점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를 불러 확인해보니 기초공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약한 곳에 제대로 된 기초작업 없이 집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이 집은 위험하니 당장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고. 비용은 억 단위였습니다. 황 씨는 절망했습니다. 집을 사느라 모든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보강공사를 할 돈이 없었습니다. 팔려고 해도 구조적 결함이 있는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황 씨는 위험한 집에서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적 문제는 발견하기도 어렵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은 집들,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관리비와 숨겨진 비용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도 짐이 됩니다. 안 씨는 대단지 아파트를 샀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독서실, 게스트하우스까지 갖춘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분양 가격도 주변보다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첫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안 씨는 경악했습니다. 관리비가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난방비를 제외한 순수 관리비만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 많은 편의시설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수영장 관리인, 헬스장 트레이너, 경비원, 청소원, 조경관리, 모든 비용이 입주민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안 씨는 그 시설들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지만 매달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1년이면 5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아파트는 지역 난방이 아니라 개별 난방이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왔습니다. 안 씨는 추운 겨울에도 보일러를 제대로 틀지 못했습니다. 비용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집을 샀는데 집에서 떨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임 씨는 재건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헐값에 살 수 있었고 재건축이 되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투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재건축이 결정되기까지 끝없는 주민 갈등이 있었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몇 년째 싸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재건축이 결정되어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분담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임 씨는 추가로 몇 천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임 씨는 대출을 받아야 했고 이자 부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결국 임 씨는 깨달았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엄청났습니다. 차라리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집을 살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또 다른 숨겨진 비용도 있습니다.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가정이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오 씨가 산 아파트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0.5대였습니다. 두 집당 차 한 대만 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 씨는 매일 주차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최근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주차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길가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먼 곳에 주차하고 걸어와야 했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장을 보고 와도 차에서 집까지 짐을 들고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편함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오 씨는 결국 근처 유료 주차장을 빌려야 했고 매달 10만 원이 넘는 주차비를 내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몇 층이든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오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나 연립주택은 중년에게는 지옥입니다. 권 씨는 5층 빌라를 샘습니다. 가격이 저렴했고 옥상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어가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한 번 외출하면 다시 집에 올라갈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장을 보고 오면 중간에 쉬어가며 올라가야 했습니다. 택배를 받으려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선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목발을 짚고 5층을 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권 씨는 몇 주 동안 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건강이 나쁜 상태에서 이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통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며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병원을 자주 가야 하고 장을 보러 가야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외출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유 씨가 산 집은 찬적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립이었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몇 대 다니지 않았고 택시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마트도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운전을 했지만 70이 넘어가자 운전이 무서워졌습니다. 시력도 나빠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결국 유 씨는 집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교통편이 없어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이 깊어졌습니다. 전원 생활의 꿈은 고독한 감옥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집은 현재만 보고 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나 자신을 상상해야 합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젊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계단이 힘들어지고 소음에 민감해지고 병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이 집을 선택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편리함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병원이 가까운지, 대중교통이 편리한지,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이 모든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몇백만 원 아끼려다가 몇 년을 고통받는 것입니다. 건강을 해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후회하며 살게 됩니다. 현명한 선택은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집을 사는 것입니다. 소음이 없고 햇빛이 잘 들고 공기가 좋고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이웃이 좋은 집,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집값 몇백만 원 차이는 몇 년 살면 금방 잊어집니다. 하지만 살기 힘든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평생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부디 신중하십시오. 가격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중개인의 말만 믿지 마십시오.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로 뛰며 확인하십시오.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평일에도 주말에도 가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근처 상인들, 심지어 경비원에게도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그 지역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뒤져보고 민원 신고 내역도 확인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자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집을 보러 갔을 때 느낌이 이상하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사지 마십시오. 집은 편안해야 합니다. 돌아가고 싶은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집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보낼 집입니다. 그 집에서 평화롭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조금 더 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의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